움직이는 얘기입니다. 오늘 뉴스특집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1억 은행 강도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짚어봅니다. 오늘 오전 8시 1분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금 1억 1천만 원 정도를 빼앗아 달아난 건데요. 용의자는 은행 직원이 출근하는 틈을 타 내부에 침입한 뒤 직원을 금고에 감금시키고 흉기로 협박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의 인상착의 함께 보시겠습니다. 키는 175cm의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다고 하는데요. 검정색 계열의 중공업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검정색 두건을 착용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112 신고 내용 중 가장 위급 단계로 분류되는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전 관내의 수사 인력을 긴급 배치해 범인 검거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에 관해서 대략적인 설명은 들으셨는데요. 그러면 방금 전에 저희가 입수한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CCTV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저렇게 검은색 두건으로 가리고 작업복을 입은 키 175cm의 남성이 저렇게 울산 새마을금고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CCTV 모습들이 더 입수가 될 텐데 먼저 김복준 교수님. 1억 1천만 원을 뺐는데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사전 답사를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CCTV는 지금 현재 드러난 저거만 볼 게 아니고요. 훨씬 이전 거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사전 답사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출근을 하는 건 정문이거든요. 예. 근데 마을금고 뒷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뒷문 쪽에서 서성거리다가 뒷문으로 출근하는 그 은행원을 그 대상으로 이 범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예전에 이미 몇 번 정도의 사전 답사를 했었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CCTV는 훨씬 이전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유사한 인상착의를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저 울산 새마을금고 정문도 나왔지만 저 지금 카메라가 비춰졌던 저곳이 바로 사건이 발생했던 저 뒷문입니다. 손 변호사님, 저희가 CCTV에서 확인했지만 저 남성이 들고 있는 저 가방 안에 현금 1억 1천만 원이 지금 들어있는 셈인데 그런데 저는 눈여겨볼 점이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이 9시잖아요. 그런데 범행은 8시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남성이 좀 기다리고 있었다, 문 열기를,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까지 미리 사전에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아침에 건물 뒤편 컨테이너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직원이 문을 열자 들어와서 위협하면서 감금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숨어 있을지, 그리고 직원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그리고 직원을 청테이프로 묶어가지고 반항을 억압했다고 하는데 이 청테이프도 사전에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훔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주로까지 정해놔서 근처에 또 오토바이까지 세워놓고 왔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생각에는 A부터 Z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을 실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경찰 발표는 두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거의 화면을 보니까 복면에 가까운 수준으로 꽁꽁 본인의 얼굴을 저렇게 싸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상한 점이 바로 저 인상착의인데요. 경찰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많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CCTV는 확인을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범 옷인지 아니면 협력 업체인지 출근한 직원을 따라 들어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다렸죠. 현장 경험의 김복준 교수님, 저런 인상착의도 계획적이고 뭐 오히려 속임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복장 가지고는 이제 뭐 어느 일정한 회사의 그 로고가 박혀 있는 점퍼를 입었다고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뭐 경찰 입장에서는 관련성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겁니다. 하청업체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런 경우에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점퍼 같은 건 뭐 훔치거나 해가지고 입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저기 보면 뭐 저희가 상호 뭐 사명까지 할 수 없습니다만 땡땡 중공업이라는 그 작업복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상 그 계획적인 범행을 하는 사람의 복장은 아니죠. 저렇게 로고가 박혀 있다면. 그런 옷을 착용했다면. 그러니까 뭐 관련성 여부는 조사해야 되겠지만
저 옷은 뭐 그 절도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디서 구해서 입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옷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든지 가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예. 뭐 저기에다가 뭐 포커스를 두고 수사를 할 필요는 없겠고요. 근데 저는 좀 다행인 게요. 이 사람이 도보로 한 12m 정도, 4분 정도 걸어간 이후에 미리 대기시켜뒀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오토바이를 탔다 그러면 그 CCTV라든지 이게 추적하는데 상당히 유리해요. 다만 이 사람이 오토바이 시동 거는 것만 나오고 그 이후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사라졌다고 그러면 차에다 싣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오토바이를? 그래서 예, 오토바이를 그런 부분을 이제 경찰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예, 손 변호사님 말씀처럼 계획을 했다고 하기에는 약간 허술한 부분도 있고요. 또 허술하다고 하기엔 너무 또 치밀하기도 해서 저희가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일단 옷은 뭐 위장이다라고 본다면 청테이프는 미리 준비해 가서 결박하는데 이용했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좀 허술하게 청테이프를 묶어가지고 직원이 이제 나가자마자 허술하니까 이걸 풀고 바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 상황이 좀 급박하고 본인도 당황스러워서 꽁꽁 묶지 못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좀 허술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예. 가장 가까운 곳에 세워두지 않고 또 걸어가는 시점까지 시간을 뒀다는 부분도 혹시 그러게요. CCTV를 염두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허술한 부분은 있고 이 옷 같은 경우도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 회사나 협력업체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을 계획하다 이렇게 한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저는 한 가지 이 직원과의 공모 여부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내부에서 정보를 준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출근하는 기회를 틈타서 저렇게 식칼로 네. 잠입을 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 범죄를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게 좀 더 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획 범죄는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8시에 출근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그 금융기관에서 이해가 안 가고 그거보다는 좀 일찍 출근하거든요. 그 시간대에 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새마을금고나 이런 그 조그만 그 이 금융 그 거래를 하는 곳은요. 원칙적으로 뭐 법은 아니지만 내규가 있어요. 자신들끼리 출퇴근 시간에 2인 1개조로 하도록 하고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직원은 당일날 특별히 또 더더군다나 출금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금고의 어떤 그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그 직원이었거든요. 예. 저 직원이 그 시간대에 그 혼자서 8시경에 출근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지금 어쨌든 도망 중에 있는데 이 범인이 예. 2시 반에 울산 동부서 수사과장이 직접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의 내용은 없다라고 네. 지금 기자들에게 알려오고 있거든요. 8시에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잡기 힘들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답사는 반드시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사전 답사를 할 때는 두건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맨 얼굴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훨씬 이전 것까지 하여튼 그 앞으로 돌려볼 수 있는 데까지 앞으로 가가지고 아까 보니까 CCTV 저렇게 뒷문에도 있고 뭐 하던데요. 예, 보니까. 그거를 전부 입수해 가지고 아마 사람들을 그 분석하는 지금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이제 오토바이가 움직인 방향 쪽으로 CCTV 분석도 들어갔을 거고요. 예. 일단 뭐 175cm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 그리고 보셨던 CCTV처럼 일단 당시 사건 당시에는 검은색 복면과 청바지에 비슷한 것을 입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이런 강도 사건이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도 사실 의정부 지점에서 직원이 흉기로 위협당해서 1,000만 원을 이제 그 강탈하는 사건도 있었고 2013년에는 강도 사건이 무려 4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새마을금고의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문제의식은 굉장히 높았는데요. 예. 또 대구 동관 지점에서도 사실 직원이 위협당해서 5천만 원 정도로 강치당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큰 조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역 단위 지점별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특히 작은 지점 같은 경우는 그 보안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예.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것은 역시 새마을금고가 이런 강도의 표적이 됐는데 또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여러 차례 이제 표적이 되는 것들을 범인들이 알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선에 있을 때요.
가장 취약한 곳이 은행 강도 이 새마을 금고 쪽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제가 수사과장 할 때도 그 관내에 그 새마을 금고를 돌면서 제발 그 경비원 좀 고용해 달라고 그 부탁을 하고 다녔거든요. 예. 그런데 안 써요. 임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느슨해요. 근데 또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험을 들어놔 가지고 서로 그 은행 강도를 당하더라도 보험에서 전액 배상이 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느슨한 어떤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예, 김 교수님 뭐 이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범인 검거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범인 지금 울산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파악해도 될까요? 그거는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뭐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했거나 혹은 오토바이를 일정한 그 어떤 장소까지 간 다음에 뭐 방치하고 갔거나 아니면 차에다가 오토바이를 싣고 갔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나름대로 이 도주로 계획적인 범인이라면 도주로까지 확보가 됐을 거고요. 예. 도주 방법까지 미리 계산이 돼 있을 거예요. 요즘엔 그 지역을 벗어나는 건 순식간이니까요. 예. 코드 제로를 발령해가지고 그 인근을 에워싼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이렇게 효율적인 수단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일단 울산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 1억 은행 강도 울산에서 벌어진 이 사건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 하나도 저희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부터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인천 편의점 폭행 사건 CCTV입니다. CCTV가 공개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검은 롱패딩 차림의 저 사람이 바로 용의자입니다. 저렇게 마스크로 모자와 얼굴을 가리고 등산복 매장에 저 들어왔는데요. 저렇게 계산대를 향하더니 점원에게 뭔가 묻고는 2분 만에 밖으로 나갑니다. 저 당시가 바로 사건 당일 저녁 7시 27분 그러니까 인천 편의점 망치 폭행 사건이 있은 지 불과 30분 전에 저렇게 CCTV에 저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검은색 롱패딩과 마스크로 포착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 사람이 아마 범행 직전에 아마 그 편의점 쪽에서 한 20분 거리 정도에 있는 등산용품 가게에 들려가지고 아마 뭐 안전화 정도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작업할 때 사용하는 그 안전화 정도를 물어보고 아마 살 의향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한 갑 사고 그리고 이제 한 20분 정도 걸어서 이번에 피해가 난 그 편의점 앞에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편의점 이 피해자가 이제 봉걸레를 들고 화장실로 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서 범행을 이제 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진짜 저 편의점 그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작용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무작위 범죄인 것인지 그런데 무작위 범죄라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근데 제 생각은요, 제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무작위범이라고 하면 저렇게 대기하면서 기다리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개인적인 어떤 감정 같은 쪽에 이거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사건이 벌어졌던 해당 건물 관계자 증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흉기가 하나도 안 보여요. 롱패딩에 그냥 주머니에 손을 넣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보니까 검은색 장갑을 끼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화장실 안에 청소용품이나 뭐 많은 용품이 있거든요. 드라이버 이런 연장 나올 때도 옷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나왔어요. 어떤 아저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나가서 젊은 애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남자애가 확 나오니까 막 도망가던데 두 명이. 목격자가 막 도망가. 그래서 공공인가? 막 이러고 예, 김 교수님 진짜 목격자의 말처럼 영상을 함께 보시면 이 패딩 안에 망치가 들어가 있을 공간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말씀처럼 계획범죄라면 사실 망치를 준비해 갔어야 맞는 말인데 이 목격자의 증언대로 그 청소도구 안에 있던 둔기로 때렸다라면 우발적 범죄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게 이제 흉기의 출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화장실 안에 공구 박스가 있고 청소용품이 있어서 그 안에 망치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연장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경찰이 지금 확인했을 거예요, 이미. 근데 통상 그런 망치라든지 그런 흉기가 화장실 안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준비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계획 범죄 가능성도 있어서요. 방금 들으셨던 이 목격자 증언 하나 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0분도 안 되죠. 몇 분 안 되죠.
보면 좀비처럼 걷는 거 있죠. 그런 상태로 여자애가 걸어 나왔어요. 벽을 기대고 해서 벽에 피도 묻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시스템은 흑백이라 이게 얘가 피가 묻어있는데 이런 게 안 보여. 그 애가 들어가는 걸 이렇게 쫓아갔다가 여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죽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자꾸 쫓아다니는 것 같아서 아빠 보고 자꾸 데리러 오라고 했다라는 소리를 저는. 목격자도 사실 불안한 목소리가 그러게요. 심경에 녹아 있습니다. 손정 변호사님, 이 피해자 지난 10월에 의식을 찾았지만 아직도 몸 상태가 완전치는 않잖아요. 굉장히 공포스럽고 이 몸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이 심리적인 트라우마, 그렇죠. 공포, 두려움 이거는 또 회복이 아주 빨리 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만큼 이 그 피의자, 범죄자가 잡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잡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를 또 공격하러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빨리 검거가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첫 번째는 그날 목격자가 있었어요. 범죄 현장에 그 도망가기 직전에 본 사람이 있는데 신고가 좀 늦어졌다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본인은 좀 무서워서 신고를 바로 못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빨리 신고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도주할 때 택시를 타고 갔는데 예. 하필 그 택시 번호판이 역광 때문에 번호가 특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 가지 CCTV라든가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 택시는 특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속하게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잡히겠죠, 이제? 예, 이게 제 생각은 지금 택시 인천에 있는 택시코라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 그 택시 기사분만 나온다고 그러면 그분이 내려준 곳을 이제 특정할 거고요. 내려준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CCTV라든지 블랙박스 이 분석을 하게 되면 범인의 동선이 파악되고 반드시 잡힐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본인의 얼굴을 가리고 범행을 저지른 두 CCTV 얘기로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폭행 사건 CCTV입니다. CCTV가 공개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검은 롱패딩 차림의 저 사람이 바로 용의자입니다. 저렇게 마스크로 모자와 얼굴을 가리고 등산복 매장에 들어왔는데요. 저렇게 계산대를 향하더니 점원에게 뭔가 묻고는 2분 만에 밖으로 나갑니다. 저 당시가 바로 사건 당일 저녁 7시 27분, 그러니까 인천 편의점 망치 폭행 사건이 있은 지 불과 30분 전에 저렇게 CCTV에 저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검은색 롱패딩과 마스크로 포착이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 사람이 아마 범행 직전에 아마 그 편의점 쪽에서 한 20분 거리 정도에 있는 등산용품 가게에 들려가지고 예. 아마 안전화 정도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작업할 때 사용하는 그 안전화 정도를 물어보고 아마 살 의향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한 갑 사고 그리고 이제 한 20분 정도 걸어서 이번에 피해가 난 그 편의점 앞에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편의점 이 피해자가 이제 봉걸레를 들고 화장실로 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서 범행을 이제 한 그렇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진짜 저 편의점 그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작용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무작위 범죄인 것인지. 그런데 무작위 범죄라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근데 제 생각은요, 제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무작위범이라고 하면 저렇게 대기하면서 기다리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개인적인 어떤 감정 같은 쪽에 이거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사건이 벌어졌던 해당 건물 관계자 증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흉기가 하나도 안 보여요. 롱패딩에 그냥 주머니에 손을 넣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보니까 검은색 장갑을 끼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화장실 안에 청소용품이나 많은 용품이 있거든요. 드라이버 이런 연장 나올 때도 옷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나왔어요. 어떤 아저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나가서 젊은 애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남자애가 확 나오니까 막 도망가는데 두 명이 목격자가 막 도망가. 그래서 공범인가? 막 이러면서. 예, 김 교수님 진짜 네. 목격자의 말처럼 영상을 함께 보시면 네, 예. 이 패딩 안에 망치가 들어가 있을 공간이 있을까 싶은 예. 생각도 드는데 예.
말씀처럼 계획범죄라면 사실 망치를 준비해 갔어야 맞는 말인데 네. 이 목격자의 증언대로 그 청소도구 안에 있던 둔기로 때렸다라면 우발적 범죄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아, 그게 이제 흉기의 출처에 따라서 한 시간까지 미리 사전에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아침에 건물 뒤편 컨테이너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직원이 문을 열자 들어와서 위협하면서 감금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숨어 있을지, 그리고 직원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그리고 직원을 청테이프로 묶어가지고 반항을 억압했다고 하는데 이 청테이프도 사전에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훔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주로까지 정해놔서 근처에 또 오토바이까지 세워놓고 왔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생각에는 A부터 Z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을 실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경찰 발표는 2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거의 화면을 보니까 복면에 가까운 수준으로 꽁꽁 본인의 얼굴을 저렇게 싸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상한 점이 바로 저 인상착의인데요. 경찰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많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CCTV는 네, 확인을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범 옷인지 아니면 협력 업체인지 출근한 직원을 따라 들어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다렸죠. 현장 경험의 김복준 교수가 네, 아니니까 저런 인상착의도 계획적이고 뭐 오히려 속임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복장 가지고는 이제 뭐 어느 일정한 회사의 그 로고가 박혀 있는 점퍼를 입었다고 하거든요. 예. 물론 당연히 뭐 경찰 입장에서는 관련성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겁니다. 하청업체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런 경우에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점퍼 같은 거는 뭐 훔치거나 해가지고 입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저기 보면 뭐 저희가 상호 뭐 사명까지 할 수 없습니다만 땡땡 중공업이라는 네, 그 작업복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상 그 계획적인 범행을 하는 사람의 복장은 아니죠. 저렇게 로고가 박혀 있다면 그런 옷을 착용했다면 그러니까 뭐 관련성 여부는 조사해야 되겠지만 저 옷은 뭐 그 절도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디서 구해서 입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옷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든지 가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예. 뭐 저기에다가 뭐 포커스를 두고 수사를 할 필요는 없겠고요. 근데 저는 좀 다행인 게요. 이 사람이 도보로 한 12m 정도, 4분 정도 걸어간 이후에 미리 대기시켜뒀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오토바이를 탔다 그러면 그 CCTV라든지 이게 추적하는데 상당히 유리해요. 다만 이 사람이 오토바이 시동 거는 것만 나오고 그 이후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사라졌다 그러면 차에다 싣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오토바이. 그래서 오토바이를 그런 부분을 이제 경찰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예, 손 변호사님 말씀처럼 계획을 했다고 하기에는 약간 허술한 부분도 있고. 일단 뭐 175cm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 그리고 보셨던 CCTV처럼 일단 당시 사건 당시에는 검은색 복면과 청바지에 비슷한 것을 입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이런 강도 사건이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도 사실 의정부 지점에서 직원이 흉기로 위협당해서 1,000만 원을 이제 그 강탈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2013년에는 강도 사건이 무려 4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새마을금고의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문제의식은 굉장히 높았는데요. 예. 또 대구 동관 지점에서도 사실 직원이 위협당해서 5천만 원 정도로 강치당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큰 조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역 단위 지점별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특히 작은 지점 같은 경우는 그 보안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예.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것은 역시 새마을금고가 이런 강도의 표적이 됐는데 또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여러 차례 이제 표적이 되는 것들을 범인들이 알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선에 있을 때요. 가장 취약한 곳이 은행 강도 이 새마을금고 쪽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제가 수사과장 할 때도 그 관내에 그 새마을금고를 돌면서 제발 그 경비원 좀 고용해 달라고 그 부탁을 하고 다녔거든요. 예. 그런데 안 써요. 임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느슨해요. 근데 또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서로 그 은행 강도를 당하더라도 보험에서 전액 배상이 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느슨한 어떤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예, 김 교수님 뭐 이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범인 네. 검거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범인 지금 울산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파악해도 될까요? 그거는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뭐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했거나 혹은 오토바이를 일정한 그 어떤 장소까지 간 다음에 뭐 방치하고 갔거나 아니면 차에다가 오토바이를 싣고 갔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나름대로 이 도주로 계획적인 범인이라면 도주로까지 확보가 됐을 거고요. 도주 방법까지 미리 계산이 돼 있을 거예요. 요즘엔 그 지역을 벗어나는 건 순식간이니까요. 코드 제로를 발령해가지고 그 인근을 에워싼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이렇게 효율적인 수단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일단 울산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억 은행 강도 울산에서 벌어진 이 사건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 하나도 저희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부터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인천 편의점. 또 허술하다고 하기엔 너무 또 치밀하기도 해서 저희가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일단 옷은 뭐 위장이다라고 본다면 청테이프는 미리 준비해 가서 결박하는 데 이용했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좀 허술하게 청테이프를 묶어가지고 직원이 이제 나가자마자 허술하니까 이걸 풀고 바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좀 급박하고 본인도 당황스러워서 꽁꽁 묶지 못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좀 허술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가장 가까운 곳에 세워두지 않고 또 걸어가는 시점까지 시간을 뒀다는 부분도 혹시 CCTV를 염두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허술한 부분은 있고 이 옷 같은 경우도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 회사나 협력업체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을 계획하다 이렇게 한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한 가지 이 직원과의 공모 여부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내부에서 정보를 준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출근하는 기회를 틈타서 저렇게 식칼로 잠입을 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 범죄를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게 좀 더 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획 범죄는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8시에 출근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그 금융기관에서 이해가 안 가고 그거보다는 좀 일찍 출근하거든요. 그 시간대에 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새마을금고나 이런 그 조그만 그 이 금융 그 거래를 하는 곳은요. 원칙적으로 뭐 법은 아니지만 내규가 있어요. 자신들끼리 출퇴근 시간에 2인 1개조로 하도록 하고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직원은 당일날 특별히 또 더더군다나 출금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금고의 어떤 그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그 직원이었거든요. 저 직원이 그 시간대에 그 혼자서 8시경에 출근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어쨌든 도망 중에 있는데 이 범인이 2시 반에 울산 동부서 수사과장이 직접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의 내용은 없다라고 지금 기자들에게 알려오고 있거든요. 8시에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잡기 힘들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답사는 반드시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사전 답사를 할 때는 두건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맨 얼굴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훨씬 이전 것까지 하여튼 그 앞으로 돌려볼 수 있는 데까지 앞으로 가가지고 아까 보니까 CCTV 저렇게 뒷문에도 있고 뭐 하던데요. 보니까. 그거를 전부 입수해가지고 아마 사람들을 분석하는 지금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가 움직인 방향 쪽으로 CCTV 분석도 들어갔을 거고요. 움직이는 얘기입니다. 오늘 뉴스특집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1억 은행 강도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짚어봅니다. 오늘 오전 8시 1분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금 1억 1천만 원 정도를 빼앗아 달아난 건데요. 용의자는 은행 직원이 출근하는 틈을 타 내부에 침입한 뒤 직원을 금고에 감금시키고 흉기로 협박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의 인상착의 함께 보시겠습니다. 키는 175cm의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다고 하는데요. 검정색 계열의 중공업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검정색 두건을 착용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112 신고 내용 중 가장 위급 단계로 분류되는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전 관내의 수사 인력을 긴급 배치해 범인 검거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에 관해서 대략적인 설명은 들으셨는데요. 그러면 방금 전에 저희가 입수한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CCTV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저렇게 검은색 두건으로 가리고 작업복을 입은 키 175cm의 남성이 저렇게 울산 새마을금고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CCTV 모습들이 더 입수가 될 텐데 먼저 김복준 교수님. 예. 1억 1,000만 원을 뺐는데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사전 답사를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CCTV는 지금 현재 드러난 저것만 볼 게 아니고요. 훨씬 이전 거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사전 답사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출근을 하는 건 정문이거든요. 예. 근데 마을금고 뒷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뒷문 쪽에서 서성거리다가 뒷문으로 출근하는 그 은행원을 그 대상으로 이 범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예전에 이미 몇 번 정도의 사전 답사를 했었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CCTV는 훨씬 이전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유사한 인상착의를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저 울산 새마을금고 정문도 나왔지만 저 지금 카메라가 비춰졌던 저곳이 바로 사건이 발생했던 저 뒷문입니다. 예. 손 변호사님, 저희가 CCTV에서 확인했지만 저 남성이 들고 있는 저 가방 안에 현금 1억 1,000만 원이 지금 들어있는 셈인데 그런데 저는 눈여겨볼 점이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이 9시잖아요. 그런데 범행은 8시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남성이 좀 기다리고 있었다, 문 열기를.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직원들이 출근하는